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빛나는 노년을 응원하는 황금세대 라디오입니다. 지난번 눈 건강 스크립트에 이어 오늘은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되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수면, 건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 잠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잠, 즉 숙면을 자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피로가 풀리지 않고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심지어 노년기 기억력 감퇴와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은 만성적인 짜증과 우울감을 유발하여 삶의 활력을 앗아가 버리죠. 오늘 황금세대 라디오는 시니어 불면증과 수면의 질 저하 문제를 최신 의학 정보를 기반으로 심층 분석하고 수면 전문가와 의사들이 추천하는 7가지 꿀잠 솔루션을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잠을 부르는 환경 최적화는 물론이고 수면 중 뇌를 청소하는 비밀과 4, 7, 8호흡법 같은 실질적인 팁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잠이 완전히 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 한 잔과 함께 편안한 자세로 이 방송이 끝날 때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 못 이루는 밤을 끝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시니어 수면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선 시니어에게도 필요한 수면 시간은 성인과 비슷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사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단지 수면 패턴이 달라질 뿐인데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깊은 잠, 즉 서파 수면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이 깊은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낮 동안 쌓인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면 중 우리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인 일종의 청소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이 시스템이 뇌척 수액을 이용하여 뇌의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씻어냅니다. 이 아밀로이드 베타는 치매의 주요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청소 시스템은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만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따라서 깊은 잠이 줄어들면 뇌의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깊은 잠의 비밀이자 우리가 숙면을 취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량이 50대 이후부터 줄어드는 것도 수면 효율 저하의 주된 원인입니다. 이 멜라토닌이 줄어들면 잠들기는 쉬워도 새벽에 자주 깨는 수면 유지 장애가 흔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잠든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뇌를 청소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깊은 잠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시니어는 치매 발생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오늘부터 깊은 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 솔루션은 수면 위생을 철저히 지켜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첫째,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약간 낮아져야 수면 모드로 자연스럽게 진입하게 됩니다. 침실을 너무 따뜻하게 하면 오히려 잠들기 어렵고 땀이나 중간에 깰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완벽한 안막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멜라토닌은 빛이 없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부터는 모든 불을 끄고 완벽한 안막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LED 불빛이나 스탠드 불빛조차도 멜라토닌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만약 빛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면 수면 안대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스마트폰과 TV는 반드시 침실 밖으로 내보내셔야 합니다. 침실은 오직 잠을 자기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이나 TV를 시청하는 행위는 뇌를 계속 깨어있게 만들고, 특히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잠자리에서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너무 재미있는 내용보다는 다소 지루하고 편안한 내용을 선택하여 뇌의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규칙적인 기상 시간을 반드시 유지하는 것입니다. 수면 위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늦게 잤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리셋되어 다음날 밤에 적절히 졸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일어나는 시간을 365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가장 강력하고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세 번째 솔루션은 수면을 방해하는 만성 통증과 질환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야간 통증을 철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무릎, 허리, 어깨 등의 만성 통증은 밤에 자세를 바꿀 때마다 잠을 깨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통증 부위에 따뜻한 찜질을 하거나 전문 의사와 상의하여 취침 전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이 수면 유지 장애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통증이 심한 날에는 아예 잠들기 어렵기 때문에 낮 시간 동안 통증 부위를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콧골이가 심하고 낮에 심하게 졸립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 숨이 멈춰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고 자주 각성하게 만들어 깊은 잠을 방해하며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까지 높입니다. 수면다원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양압기 사용과 같은 치료를 받는 것이 숙면을 위한 필수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시니어에게 좋은 수면 자세도 중요합니다. 가장 추천되는 자세는 옆으로 누워서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끼우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척추와 골반을 일직선으로 유지시켜 허리와 엉덩이의 압력을 줄여주어 만성 요통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 엎드려 자는 자세는 목과 척추에 무리를 주고 호흡을 방해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베개를 고를 때는 누웠을 때 목이 자연스러운 C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완전히 끊고 잠들기 2~3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여 야간요로 인한 각성을 줄이는 습관을 꼭 유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 솔루션은 햇빛과 과학적 호흡법을 통한 수면 스위치 켜기입니다. 가장 먼저 아침 햇빛 샤워의 기적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잠에서 깬 직후 가급적 아침 10시 이전에 최소 30분 이상 햇빛을 쬐는 것이 수면 관리에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리셋하고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낮 동안의 활력을 높이며 약 14시간에서 16시간 뒤인 밤에 멜라토닌이 다시 분비되도록 수면 시계를 정확히 맞춰줍니다. 시계가 정확해야 밤에 잠이 제때 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다음으로 낮 시간 동안의 충분한 활동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 뇌는 낮에 충분히 활동하고 자극을 받아야 밤에 피로해서 잠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해가 져서 운동이 어렵다면 실내에서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집안일 등으로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밤잠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어려운 시청자분들을 위한 아주 실질적인 팁, 바로 478 호흡법입니다. 이 호흡법은 하버드 의대 출신인 앤드루 웨일 박사가 개발한 것으로 몸의 긴장을 빠르게 이완시켜 수면을 유도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1단계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속으로 4초를 셉니다. 2단계 숨을 참고 7초 동안 유지합니다. 2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3단계 입으로 후 소리를 내며 길게 8초 동안 숨을 내쉽니다. 이 과정을 3~4회 반복하면 심박수가 낮아지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뇌가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잠자리에서 불안하거나 잠이 오지 않을 때 이 호흡법을 실천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수면 유도 기술입니다. 다섯 번째 솔루션은 숙면을 돕는 영양제와 음식의 올바른 섭취법입니다. 먼저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는 전구체 음식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멜라토닌의 원료인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이 좋습니다. 트립토판은 필수 아미노산으로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따뜻한 우유, 바나나, 견과류 중 호두, 그리고 타트 체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 성분이 풍부해 수면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를 소량 섭취하는 것은 오랜 시간 검증된 수면 유도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마그네슘과 칼슘 같은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신경 안정에 필수적인 미네랄인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뇌를 안정시켜 숙면을 돕습니다. 시니어는 마그네슘 결핍이 흔하므로 시금치, 콩, 견과류 등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거나 영양제를 통해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 역시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므로 마그네슘과 칼슘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수면 영양제의 과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멜라토닌 보충제는 국내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만 멜라토닌 수치가 낮은 시니어에게는 깊은 잠을 회복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복용 시에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의하여 복용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녹차 등에 함유된 아미노산인 테아닌은 뇌파 중 알파파 발생을 유도하여 심신을 안정시키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도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한 성분이니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중 혈당 관리를 신경 쓰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나 전당뇨 단계의 시니어는 수면 중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 잠에서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복으로 잠들기보다는 가벼운 단백질이 포함된 간식, 예를 들면 우유나 저당, 요거트 등을 소량 섭취하는 것이 야간 각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오히려 혈당을 올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솔루션은 수면을 방해하는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낮잠은 30분 이내로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낮잠은 활력을 되찾는 데 좋지만 오후 3시 이후 또는 30분 이상의 긴 낮잠은 밤잠을 빼앗아가는 주범입니다. 긴 낮잠은 밤에 깊은 잠을 자는 기회를 줄이므로 졸음이 온다면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짧고 얕은 잠을 이른 오후에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수면 제한 요법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20분 이상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누워있지 말고 침실에서 나와 다른 활동, 예를 들면 잔잔한 음악 듣기나 다소 지루한 책 읽기 등을 하다가 졸음이 올 때 다시 침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억지로 누워있는 시간은 우리 뇌가 침실을 잠이 오지 않는 고통스러운 공간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불면증을 악화시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습관을 바꾸는 것이 불면증 치료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걱정 노트 활용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누워 온갖 걱정과 생각이 꼬리를 문다면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쯤에 걱정 노트를 준비하여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할 일, 그리고 머릿속을 맴도는 걱정거리를 모두 적어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뇌가 걱정을 털어놓고 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걱정거리를 글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솔루션은 만성적인 수면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입니다. 병원을 찾는 기준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3개월 이상 잠들기 어렵거나 잠을 유지하기 어려운 만성불면증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수면 전문 클리닉이나 신경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스스로 해결하려다 시기를 놓치면 만성화되어 치료가 더욱 어려워지고 다른 건강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면다원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수면 무호흡증, 하지 불안 증후군, 만성불면증 등은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수면다원 검사는 수면 중 뇌파, 호흡, 심전도, 산소 포화도 등을 측정하여 수면 장애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표준 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지행동 치료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약물 치료에 앞서 최근 가장 효과적인 불면증 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이는 잘못된 수면 습관과 인식을 교정하여 약물 없이 스스로 잠들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키는 치료법입니다. 수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만성 불면증 환자에게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수면제를 의존하기보다는 이처럼 근본적인 치료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황금세대 라디오에서는 시니어 수면의 과학적 이해, 뇌 청소 비밀, 4785호법, 최적의 수면 자세와 환경, 숙면 음식과 영양제, 그리고 잘못된 습관 교정까지 꿀잠을 위한 7가지 핵심 솔루션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좋은 잠은 단순히 휴식이 아니라 우리 뇌를 청소하고 기억력을 지키며 젊음과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오늘 배운 7가지 습관 중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꾸준히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저희 황금세대 라디오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우신 7가지 솔루션 중 나는 오늘 밤부터 478 호흡법을 바로 실천하겠다. 와 같이 구체적인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숙면을 방해하는 가장 고치고 싶은 습관도 함께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질문은 다음 영상 제작에 귀한 자료가 됩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유익하셨다면 저희 황금세대 라디오 채널의 구독 버튼과 영상의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좋은 정보가 필요한 다른 분들을 위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신이어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유익하고 전문적인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은 꼭 깊은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